예, 명태균 씨가 이틀 연속 그제와 어제죠.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마 마지막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구속 여부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관심이 가고 있는데 그 내용과 함께요. YS의 차남 현철 씨가 오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2의 YS 안 된다.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 그다음에 명태균 씨의 해명 등등 들어보시죠. 공관위에서 나한테 이거 맡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한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천 관련 대통령 육성까지 나온 상황에서 명태균 씨가 공천에 개입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국민 의혹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누구나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사람을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추천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 그 않겠습니까? 본인 상식선이겠죠. 저는 누구나 추천하는데요. 저는 그냥 대통령과 여사의 주변에서 그냥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대통령도 사적인 대화가 있는 거고 여사님도 사적인 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예, 성친 부의장. 예.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좋은 사람이 있으면 홍길동도 추천할 수 있고 성추장도 추천할 수 있고 뭐 이런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대통령과 여사의 주변에서 그냥 일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본인이 추천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본인은 세비의 절반을 꼬박꼬박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렇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은 재산 신고에서 채무를 단 1원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저것과 관련돼서 그냥 추천한 것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께서 전 목요일 날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저는 자백 아닌 자백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그 당시 동시에 열린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근데 그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공관위에서 거의 다 결정되어 있더라라고 얘기를 했죠. 저는 이 통화와 우리가 들었던 녹취록과 그 대화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관위에서 들고 온 것, 공관위에서 사실상 몇 개 안 되는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후보를 결정하고 갖고 온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갖고 왔는데 다른 사람이길래 김영선이 해줘라 했더니 말이 많더라. 왜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보고받은 것과 본인이 추천한 사람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근데 김영선 전 의원으로 바뀌어서 공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해서 공천 개입 의혹이다, 공천 개입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태균 씨는 본인은 그냥 추천했다고 말은 하고 있겠지만 그것이 결국 성사가 되었고 그 이후로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지금 대가성으로 받은 것 같은 돈에 대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명백백히 본인이 밝히지 못한다면은 저거에 대해서는 그냥 말뿐이다. 그냥 죄를 받기 싫은 처벌을 받기 싫은 사람의 그냥 거짓말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몰랐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죠. 그리고 갖고 온 그 명단에 김영선 전 의원의 이름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의 누가 이름이 있었는지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그 부분도 파고 있겠죠. 자, 명태균 씨는 이 공천거래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에게 한 말들과 관련해서 과연 명태균 씨가 솔직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냐 아니면 허풍을 떤 것이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명태균 씨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오늘 네. 여사님 전화 왔는데 네네.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고맙다고. 네네. 야, 자기 선물이래. 우리 회사는 내 없으면 안 돼. 내가 만든 회사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적으로 한 10년 된 강혜경 씨라는 사람한테 제가 좀 너스레 떨고 좀 오버하고 그다음에 격려 차원에서 한 얘기를 사실화시켜서 얘기합니다. 예, 네. 너스레를 떨었다. 이거 어떻게 들으실까요? 글쎄요, 이제 본인 입장에서 너스레라고 얘기하는 게 좀 허풍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내 10년 동안 강혜경 씨랑 친했는데 내가 이 회사 오너니까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좀 부추기기 위해서 영화에서 하면 내가 말이야 그- 이거 서장하고 밥도 먹고 막 예. 이런 거라는 그렇죠. 거죠. 일종의 블러핑이었다는 얘기인데 네. 자 이제 저는 이번 그 명태균 씨의 발언을 보면서 태산 명동 서일필이라는 우리 저 고사성어 있지 않습니까? 태산이 흔들려 가지고 엄청난 건 줄 알고 원인을 찾아봤더니 겨우 쥐 한 마리가 움직였다는 게 그 전부였더라. 저는 이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마치
명태균 씨의 녹취록과 녹취들이 마치 탄핵의 트리거, 방아쇠처럼 야당은 호들갑을 떨고 건수 잡았다는 식으로 몰아붙였지만 실제로 지금 조사해 보니까 본인도 얘기가 내가 좀 허풍 떤 거고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고 사법적 영역에서 재단할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조만간 이제 조사가 끝나고 검찰이 공소장을 쓰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내용이 담길지 저도 관심인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또 어떻게 결론 내릴지도 또 국민들은 지켜볼 거고 그래서 저는 마치 의인이 하나 나타나서 이제 윤석열 정부를 쓰러뜨릴 수 있는 탄핵의 트리거가 방아쇠가 당겨진 것처럼 다들 호들갑을 떨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태산명동의 쥐 한 마리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사안을 보여준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이 명태균 씨가 들고 있는 녹취가 어떤 게 더 있느냐?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들어가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녹취, 목소리가 들어있는 파일을 더 갖고 있느냐? 이게 관심일 텐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대선 당선된 이후에 연락이 왔는데 텔레그램에는 이름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텔레폰으로 온 건지 아니면 전화로 온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받은 적이 있다. 제가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뭐 감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대선 기간 때 쓴 휴대전화에 윤 대통령 녹취 없었습니까? 그거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거 뭐 지금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예, 김직준 대변인.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연락이 와서 받은 적은 있는데 매정하게 끊는 것이 좀 섭섭하겠다 싶어서 응대해 준 것이다라는 해명을 했어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하나씩 매일 한두 개씩의 명태균 씨의 녹취를 공개하고 있는데 그건 주로 명태균 씨가 제3자 누군가에게 얘기했던 명 씨의 목소리입니다. 추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녹취는 안 나오고 있어요. 들고 있는지 안 들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명 씨는 지금 보면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글쎄요, 그거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2달 동안 이 명태균 씨가 대한민국 전체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왔습니까? 특히 언론을 향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습니다. 예. 그중에는 뭐 내가 정말 많은 걸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나는 이제 그게 없어요. 이제 내가 그냥 너스레했던 거예요.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데 지금 그 정도 가지고 이게 그 공천 개입 의혹이 사그러들 수 있을지 저는 좀 의구심이 있는데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5월 9일 날, 5월 10일 날 공천이 발표되는데 그 전날인 5월 9일 날 대통령의 육성이 일단 나왔습니다. 명태균 씨한테 김영선이 좀 해줘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단순 추천이면 명태균 씨가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단순 추천한 것을 가지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앞에 우리가 자료 화면에 나왔던 것들을 보면 5월 2일 날 일단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태균 씨한테 전화 통화가 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명태균 씨가 여사가 나한테 선물을 하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월 9일 날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방금 얘기한 명태균 씨와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혜경 씨하고 김영선 전 의원과 통화한 녹취 내용을 보면 이것도 이미 공개가 된 건데 거기서 보면 발표 전까지는 모른 척해. 공천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 나한테 전화 오는 건 다 첩자라고 생각해. 이렇게까지 얘기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5월 10일 날 다음 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에게 세비를 반띵 매월 현금으로 받아간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놓고 과연 이것이 대통령과 아무런 관계없고 그리고 명태균 씨가 그냥 이 소위 블러핑하는 과대의 광고를 했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상황이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 지금 검찰이 굉장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국정조사든 특검이 불가피할 수 있으니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조사가 굉장히 신중하게 조사가 되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나 강혜경 씨나 또 명태균 씨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검찰 조사가 있었으니까 그 충실한 조사 결과를 곧 검찰이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속 여부도 조만간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또 명 씨가 여러 가지 조언을 했다. 꿈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주술적인 이야기를 했다라는 얘기로 논란이 또 빚어진 적이 있는데요. 그 목소리와 해명도 준비했습니다. 경호가 나발이고 그 내가 그거 가면 본인 같으면 가나. 그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은 좌로 뭐 꺾여 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 있다니까.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본인의 입김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예 그 청와대 터가 안 좋다. 예전에 거기 사냥터다. 뭐 수많은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 의견을 그냥 말씀드린 것밖에 없어요. 누구나 의견을 다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 송 의원님, 저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보니까 이 명 씨가 기억력이 굉장히 좋더군요. 기자들 이름 막 줄줄이 읊어보는 거 보니까 굉장히 기억력이 또렷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옛날에 했던 말들을 다 뒤집고 있거나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지금 말을 일부 좀 바꾸고 있는 것 같은데 저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런데요. 설마 명태균 씨의 말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그렇게는 믿지 않고요. 만약에 저런 말 한두 마디가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은 대통령실 이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거겠죠.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나올 때 청와대에서 나와서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약속을 안 지켰죠.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아예 행정수도로 옮기려고 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행정수도로 옮기려고 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종시 원안 고수를 하려고 했고요. 그런 역사를 쭉 보면요. 이 청와대 이전은 어느 한 사람만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온 것이고 명태균 씨는 그런 이야기를 해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 대통령 집무실 이전만큼은 저걸 가지고 무슨 명태균 씨의 말을 갖다 붙이고 뭐 풍수질이나 어떤 역술적인 것을 갖다 붙이는 것은 야당의 지나친 정치 공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성친 부의장. 어쨌든 뭐 강혜경 씨가 여러 가지 폭로를 이제 하고 있으면서 지금은 이제 강혜경 씨의 변호인과 또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 막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둘 다 말을 확인하지 않고 언론에 노출하고 있다면서 굉장히 싸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 걸로 보이세요? 지금 뭐 꿈 얘기도 나왔다고 하고 아니라고 하고 소설이라고 하고 지금 국민들이 좀 헷갈립니다. 글쎄요, 지금 명태균 씨가 본인의 전 결정적 증거라고 보고 있는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았고 본인은 뭐 세 대나 폐기했다고 했기 때문에 과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께 정말 진실을 알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황적으로 드러난 것들은 많죠. 뭐 지금 청와대 이전에 관해서 뭐 영적인 대화, 글쎄요, 청와대 이전에서 예전부터 얘기를 나눴던 거 뭐 터가 안 좋다는 얘기 옛날부터도 있었죠.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뭔가 취임하자마자 너무나 급하게 뭔가 TF나 이런 것들 뭐 차근차근 밟아가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는 단 하루도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해버린 다음에 뭔가 급속도로 추진하면서 비용도 더 많이 들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급하게 하나? 아무리 청와대 터가 안 좋다는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다 하더라도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도 거치지 않고 왜 이렇게 급하게 하지라는 의혹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조언한 것이 혹시나 들어준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 것이고 저는 글쎄요, 명태균 씨는 핸드폰을 폐기했고 없애버렸다고 했지만 김건희 여사의 핸드폰, 윤석열 대통령의 핸드폰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대통령께서 명태균 씨와의 대화 부적절한 일 하나도 없었다. 나는 떳떳하게 숨길 것도 없다라고 하셨으면 당당하시다면 그 핸드폰 제출하시면 됩니다. 핸드폰 제출해서 지금 명태균 씨는 폐기해서 없지만 대화의 상대인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통화의 상대인 그 두 분의 핸드폰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창원지검이 수사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두 분에 대한 핸드폰도 요청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 이 사안에 대해서도 좀 국민들이 정말 이해하실 정도로 밝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명태균 씨는 휴대전화도 여러 개 갖고 있다. 그리고 또 대화,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김건희 여사와 나눴던 대화록도 몇천 장을 캡처해서 갖고 있다. 뭐 등등의 발언들을 했습니다. 자, 휴대전화와 관련했던 발언, 어제 해명 들어보시죠. 아버지 묘에 묻어놓으면 영장이 안 나오잖아요. 아버지 묘소에 영장을 칠 수 있어요? 거기가 제일 안전하네. 싹 다 불질러버리고 말 거예요. 나는 추적거로 그런 짓 안 해. 공적 대화가 뭐 아버지 산소 가는 길이야 다 불질러러. 아버지 산소 가는 길이었든 다 불질러를 거예요. 해진 거 있으면 검찰 말지 뭐. 휴대전화 세대 왜 버렸습니까? 휴대전화 세대를 그냥 버린 게 아니고요. 이 전화기는 포렌식을 할 수가 없다, 열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갖다 버린 거예요. 최선 변호사. 네. 넉 대를 갖고 있답니다. 네. 뭐 6대도 얘기가 있었는데 네. 대선 6년 전에 버렸다. 취임하고 뭐 비밀번호 잃어버려서 열 수 없어 폐기했다. 검찰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처남한테 준 건 뭐냐? 명 씨가 거창되게 버리라고 뭐 시켰다. 뭐 등등 한 대만 지금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명태균 씨의 그 사고의 일단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휴대전화, 특히나 자신 쓰던 전화가 이제 증거가 유력해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전 국민을 상대로 공개를 했는데 아버지를 화장했는데 화장한 산소 화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화장할 때 그러면 이것도 다시 다 태웠다고 했는데 저는 그 앞뒤 말이 맞질 않아가지고 저는 지금 그래서 우리 이제 흔히 하는 얘기대로 이 정말 뭐 노래 가사지만 불안한 눈빛과 그 거친 생각과 뭐 이런 노래가 나오는데 예. 지금 명태균 씨의 심리적인 상태가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증거를 없앴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포렌식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가 따로 뒀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걸 자기가 원래부터 없애겠다고 아버지 묘소에 영장 못 치도록 갖다 놓았다는 얘기인지 앞뒷말이 전 하나도 안 맞고 이게 일관된 맥락이 없어요. 그런 걸 놓고 본다면 저는 지금 검찰이 어쨌든 지금 마지막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검찰이 그래도 지금 수사 인력을 거의 특별수사본부급으로 지금 올려가지고 조사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국민적인 하나의 정말 의심이 남지 않도록 확실한 저는 좀 증거 확보 같은 거를 해줘야 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성룡호 대변인. 명태균 씨의 저 말은요. 예. 본인이 증거 인멸을 하고 있다고 지금 자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구속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비밀번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포렌식을 할 수 없어서 휴대전화를 폐기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자 명태균 씨가 누구와의 통화가 됐든 간에 뭔가 통화 녹음을 했던 적은 있어요. 그 통화 녹음이 되는 안드로이드 폰들은 비밀번호를 몰라도 그 비밀번호 잠금 해제해서 포렌식이 가능합니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1차 암살 미수 사건의 총격범이었던 토머스 매튜 크룩스 그 삼성 전화기를 쓴 걸로 알려졌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그 이스라엘 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미국 수사 당국에서 40분 만에 그 해제하는데 성공했다고 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녹음이 되는 기종은 비밀번호를 몰라도 포렌식이 가능하다. 그래서 명태균 씨의 말을 믿기가 어렵고 그렇다면 증거 인멸을 자인한 것이어서 구속 사유가 된다. 이런 해설을 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예.